우리 손주 교육비는 내가 도와줘야지 한두 푼도 아닌데.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모님들 중 손주 교육비를 도와준 적 있다는 비율이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주 교육비를 도와준 후 내 노후 재정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주 교육비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실제 통계, 부모 세대의 착각, 후회하는 사례,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게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희생일까요? 챕터 1. 손주 교육비, 조부모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 먼저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과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손주 교육비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 조부모 비율은 약 42.1%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월 3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27%, 월 5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도 10% 이상입니다. 즉, 은퇴한 후에도 상당수의 조부모가 우리 애들 형편이 안 되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의 연금, 퇴직금, 심지어 주택연금까지 활용해 손주 교육비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등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손주 한 명당 월 50만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도와주는 걸 감사보단 의지하게 되고, 조부모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2. 왜 도와주게 될까? 정서적 의무감이라는 착각. 조부모 세대가 손주 교육비를 도와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 의무감 때문입니다. 아들네 부부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내가 도와줘야지. 지금이라도 도와줘야 아이가 좋은 대학이라도 가지 않겠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줘야지. 그게 가족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도와주는 그 비용이 내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무감이 결국 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를 줄이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녀에게 또다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정서적 의무감이 결국 가족 모두의 재정위기를 만드는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중장년층에게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챕터 3. 자녀 세대는 부모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녀 세대가 부모의 지원을 감사보다는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 30대 자녀 중 약 60%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며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조부모는 도와주고 나서 섭섭함을 느끼고 자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구조.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손주 교육비를 요청하는 걸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는 문화도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게 당연시되고 그 부담이 끝나지 않는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챕터 4. 손주 지원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손주 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말합니다. 이건 너무 과한 지출이야. 우리 생활비도 부족해.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애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손주 사랑도 없어.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정서적인 갈등으로 전이되면서 부부간의 신뢰,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손주와의 거리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적절한 한도와 기준 없이 계속되면 그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챕터 5. 노후 파산의 주범은 자녀 및 손주 지원 과잉.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은퇴 후 노후 재정 붕괴의 주요 원인 중 1위는 자녀 및 손주 지원 과다입니다. 퇴직금을 받아 아들 전세금 보태주고 개인연금을 해지해서 손주 학원비를 감당하고 심지어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까지 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고 갑작스런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응할 수 없으며 결국 자녀에게 미안한데 다시 좀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꺼내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도움은 사랑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나의 노후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6. 교육비는 진짜 투자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 교육비는 투자야. 좋은 대학 가서 잘 살면 결국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지.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교육비가 투자로 돌아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아이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보내는 학원, 부담만 커지는 과외는 아이에게도 스트레스, 조부모에게도 부담만 남깁니다. 둘째, 그 투자가 나의 생존 비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비를 쓰느라 내 건강보험료,
생활비, 요양자금이 빠듯해진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무리한 희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투자라는 이름 아래 내가 내 건강과 삶을 잃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챕터 7. 해외는 다를까? 미국, 일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육은 철저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조부모가 교육비를 도와주면 오히려 부모가 재정 계획을 느슨하게 세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가족 중심 문화가 있지만 버블 경제 이후 부동산 자산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경각심이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조부모는 도움보다 조언에 집중하고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에 무게를 둡니다. 우리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가정 전체의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챕터 8. 지원하되 선 긋는 방법. 그렇다고 손주를 완전히 외면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하되 선을 긋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금액 설정하기. 할머니는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적절한 액수의 한도를 설정하세요. 두 번째, 기간 정하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줄게처럼 끝이 있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우리가 월 연금이 150만원이라 생활비 빼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 선을 먼저 긋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챕터 9.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게 꼭 교육비, 즉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방과 후 시간에 손주와 책을 읽어주는 것, 경험을 나누며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의 장기적인 성장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서도 조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아이의 자존감과 학습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미안한 할머니가 아니라 늘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할머니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챕터 10.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같죠.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노후를 망가뜨리고 가족 간 갈등을 만드는 방향이라면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도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손주 교육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담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한 줄기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재정, 자녀 지원,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장 쉽고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